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싸움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과학적인 사실과 우리가 굳게 믿는 신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말 끝나지 않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 그 핵심에는요, 바로 이 질문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대체 왜 우리 인간은 때로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고 비과학적이다 싶은 것들을 믿게 되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 말고 아주 현실적인 예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바로 그때 한국에서 신념과 공포,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른바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는 걸 들고 나와서 정말 놀라운 주장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에서 3D 파장이 나와서 이걸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코로나에 안 걸렸다. 확진된 사람도 금방 나았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하고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라는 정말 끔찍한 현실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요, 이런 믿음과 증거 사이의 충돌이 팬데믹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이 질문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논쟁 속에 이 갈등의 핵심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네,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이죠.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한쪽에는 수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이론, 진화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경전과 믿음에 기반한 신념체계, 창조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조론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사실 그게 딱 하나로 정해진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 1만 년도 안 됐다고 믿는 젊은 지구 창조론부터 과학이 밝혀낸 오래된 지구의 나이는 인정하면서 신의 창조를 조화시키려는 유실론적 진화론까지 그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창조론 스펙트럼 중에서요, 오늘날 가장 논쟁의 중심에 있고 또 스스로를 과학의 언어로 포장하려는 아주 세련된 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겁니다. 지적 설계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주나 생명체를 보면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해서 도저히 우연이나 자연 선택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한 것이다. 뭐 이런 논리죠. 아주 유명한 시계공 비유의 현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변에서 복잡한 시계를 주우면 이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 설계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인간의 눈처럼 여러 부품이 완벽하게 조립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은 여기서 부품 하나라도 빼면 그냥 전체가 다 망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기관은 아주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게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짠! 하고 설계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건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학이 아직 이걸 설명 못하니까 이건 설계자가 한 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지 그게 다른 이론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치열한 논쟁은요, 실험실을 넘어서 법정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추상적인 논쟁이 아주 구체적인 현실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 자체를 두고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진 정말 역사적인 순간으로 넘어가 보죠. 이 역사적인 싸움의 무대는 2005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 도버였습니다. 이 지역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생물 시간에 진화론의 대안으로
지적 설계론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정책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자 학부모들이 이건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거다, 헌법 위반이다 라면서 소송을 냈고 미국 전역의 이목이 이 작은 마을로 쏠리게 됐죠. 결국 이 재판의 모든 것은 딱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질문으로 귀결됐습니다. 과연 지적 설계론은 정당한 과학 이론인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신념의 과학이라는 옷만 살짝 걸친 것인가? 판결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였는데요. 무려 139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적 설계가 과학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그것은 흥미로운 신학적 논증일 수는 있지만 과학은 아니다. 지적 설계는 종교적 관점이며 창조론의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법정에서는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럼 대체 과학이 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 한 명이었던 칼 세이건의 지혜를 한번 빌려볼까 합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이 단순히 지식이나 사실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과학은 생각하는 방식, 일종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갖 잘못된 정보와 헛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헛소리 탐지 키트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어떤 사실이 있다면 독자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권위자의 주장이라고 그냥 믿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과학과 사이비 과학의 차이는 정말 근본적인 데서 갈립니다. 과학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고 그걸 고치면서 발전해요. 오류를 수정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사이비 과학은 정반대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핵심 주장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리고 과학은 그거 틀린 거 아니야?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환영하지만 사이비 과학은 그런 질문 자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걸 의심하고 증거를 따지고 회의적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재미없어지는 거 아닐까? 삶의 신비나 경이로움 같은 게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요, 칼 세이건을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은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이 영성의 아주 깊은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들보다 실제 우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광대함과 상상도 못할 복잡함,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정교한 춤을 마주할 때 느끼는 경외감이 훨씬 더 깊고 진짜라는 거죠. 여기에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요? 과학 덕분에 우리는 고대의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바로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 위에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손에 쥐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생각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의주의라는 도구를 세상을 시시하게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진짜 목표는 단순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걸 넘어서 과학이라는 창을 통해 진짜 현실 그 자체에서 훨씬 더 심오하고 벅찬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